여러분, 브로콜리 드시죠? 항암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매번 나오고 의사들도 추천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아니면 끓는 물에 푹 삶아서? 아니면 그냥 데쳐서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50년간 암 환자들을 치료해온 제가 봤을 때 놀랍게도 90%의 분들이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을 챙기시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항암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 그 진짜 이유와 올바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79세 종양내과 전문의 김성호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 지금도 매주 2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수술을 집도하고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자주 있어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생님, 저 브로콜리 매일 먹고 있어요. 항암에 좋다고 해서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브로콜리가 암을 예방한다면서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냐고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90%가 잘못 드시고 계세요.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은 설포라판입니다. 이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간에서 해독 작용을 돕고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설포라판은요, 그냥 생으로 씹어서는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마치 보물 상자에 열쇠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흡수율은 고작 15%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85%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아세요? 비싼 영양제를 사서 85%를 변기에 버리는 격이에요. 돈도 아깝고 건강 챙기려던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게 온 68세 정미경 할머니 말씀입니다. 선생님, 제가 유방암 수술 받고 나서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생으로 갈아서 500ml씩 마시고 있어요. 벌써 1년째인데 정말 항암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맛도 없어서 힘든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혈중 설포라판 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드셨는데 말이에요. 그분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수고였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드셨다면 하루에 먹은 브로콜리 양이면 혈중 설포라판 농도가 10배는 높았을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부산에서 올라오신 74세 이철수 어르신이에요. 대장암 진단받고 나서 매일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10분씩 삶아서 드셨어요.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니까 푹 삶아서 먹었습니다. 부드럽게 해서 소화도 잘 되게 하려고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너무 오래 끓이면 열에 의해서 설포라판이 다 파괴돼 버려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분 삶으면 설포라판의 90%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는 거의 없고 식이섬유만 남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서울에서 오신 71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에 브로콜리 꽃봉오리 부분만 드셨어요. 줄기는 맛없고 딱딱하다고 다 버리시면서요. 이 딱딱한 줄기를 어떻게 먹어요? 씹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줄기에 설포라판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꽃봉오리의 3배나 돼요.
가장 영양가 높은 부분을 버리고 계신 거예요. 마치 계란에서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먹는 격이죠. 또 인천에서 오신 69세 윤명수 어르신은 브로콜리를 냉장고에 2주씩 넣어두고 드시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이 사면 싸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브로콜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설포라판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일주일 지나면 20%밖에 남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오신 73세 강미영 할머니는 매일 브로콜리 스프를 끓여서 드셨어요. 물에 1시간씩 끓여서 걸쭉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물론 맛은 좋겠지만 영양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그럼 이제 제가 50년 연구 끝에 찾아낸 브로콜리의 올바른 섭취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정말 극적으로 달라져요. 먼저 신선한 브로콜리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마트에서 브로콜리를 고를 때 이것들을 확인하세요. 꽃봉오리가 진한 초록색이고 촘촘하게 붙어 있어야 하고 줄기 끝부분이 너무 마르지 않은 걸로 선택하세요. 노란 꽃이 피기 시작한 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사온 즉시 냉장고에 넣어서 반드시 3일 이내에 드세요. 첫 번째 단계, 썰기와 대기의 과정입니다.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꽃봉오리뿐만 아니라 줄기까지 모두 활용해야 해요. 줄기는 겉껍질만 두껍게 벗기고 동그랗게 썰면 됩니다. 두께는 대략 5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썰고 나서 바로 조리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15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왜 15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브로콜리를 썰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가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전구물질을 진짜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마치 열쇠로 보물 상자를 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최소 15분이 필요해요. 5분, 10분으로는 부족해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서 정확히 측정해 본 결과 썰고 15분 기다린 브로콜리는 바로 조리한 것보다 설포라판이 2.8배 더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15분을 기다리기 힘들어하세요. 뭘 15분씩이나 기다려요? 그냥 빨리 해서 먹으면 안 되나요? 하지만 이 15분이 정말 중요해요. 15분 기다리는 동안 다른 반찬을 준비하시거나 찜통을 준비하시면 시간이 금방 가요. 15분이 지났으면 이제 조리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찜이에요. 찜통을 사용해서 정확히 3-4분만 쪄주세요. 물이 팔팔 끓고 나서 브로콜리를 넣고 3-4분이에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지키세요. 절대로 물에 직접 삶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포라판은 수용성 성분이라서 물에 녹아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삶은 물에 모든 영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콜리만 건져 먹으면 영양소는 거의 없는 거죠. 만약 집에 찜통이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물을 1-2cm 정도만 넣고 브로콜리를 올린 다음 뚜껑을 꼭 덮어서 3분간 익혀주세요. 이렇게 해도 찜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조리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3-4분이 딱 적당해요. 2분은 너무 짧아서 소화가 안 되고 식감도 너무 딱딱해요. 반대로 5분 이상 하면 설포라판이 열에 의해 파괴되기 시작해요. 특히 10분 넘게 하면 90% 이상이 사라져버려요. 색깔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가 선명한 초록색이 될 때까지만 하세요.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면 이미 너무 익은 거예요. 조금 아삭한 느낌이 남아있는 게 가장 좋아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브로콜리에
물 2-3 큰술 정도 뿌리고 전용 용기에 담아서 랩을 씌운 다음 700와트 기준으로 2분 30초 정도 돌리세요. 이것도 찜과 비슷한 효과가 나와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설포라판 흡수율을 10배까지 높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는 사람만 아는 비법이에요. 바로 겨자씨나 와사비와 함께 먹는 거예요. 브로콜리에 겨자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정말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겨자씨와 와사비에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브로콜리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열에 의해 일부 미로시나제가 파괴되거든요. 그러면 설포라판 생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때 겨자씨나 와사비를 함께 먹으면 부족해진 미로시나제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포라판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서 흡수도 훨씬 잘 되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해 본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브로콜리만 먹었을 때와 비교해서 겨자씨 가루 1티스푼과 함께 먹었을 때 혈중 설포라판 농도가 무려 9.8배나 높았어요.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겨자씨 가루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마트에서 파는 겨자 소스를 조금만 발라 드셔도 돼요. 매운맛이 싫으시다면 정말 조금만 넣으셔도 효과가 있어요. 와사비도 마찬가지예요. 회 먹을 때 쓰는 그 와사비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 1티스푼 정도 뿌려주시면 다른 지용성 비타민들 흡수까지 도와줍니다. 비타민 K,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이 기름과 함께 있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되거든요. 또 다른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무, 양배추, 케일 같은 다른 십자화과 채소들도 비슷한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브로콜리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욱 좋아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 줄기를 버리시는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사실 줄기에 설포라판이 꽃봉오리보다 3배나 많거든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줄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줄기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줄기는 겉껍질만 두껍게 벗기고 속 부분을 얇게 썰어서 꽃봉오리와 함께 쪄주세요. 생각보다 아삭한 식감이 좋고 단맛도 꽃봉오리보다 더 나요. 줄기를 국물에 넣어서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된장찌개나 미역국에 넣으면 국물도 시원해지고 영양도 한층 더 풍부해져요. 브로콜리 줄기로 만든 국물은 자연 조미료 역할도 해서 MSG 넣을 필요가 없어요. 또 줄기를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아요. 다른 채소들과 함께 볶으면 식감의 변화도 주고 영양도 더해져요. 브로콜리 새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마트에서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라고 파는 것들 말이에요. 새싹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 20배에서 50배까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 놀라운 차이죠? 다만 새싹은 생으로 먹어도 흡수가 잘 돼요. 세포벽이 연해서 그냥 씹어도 영양소가 나와요. 샐러드에 넣거나 샌드위치에 끼워 드시면 되고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하루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는 하루에 한 송이 정도가 적당해요. 대략 200-300지 정도 되는 분량이죠.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설포라판도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섭취 빈도는 일주일에 3-4번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매일 드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다양한 채소를 번갈아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월요일엔 브로콜리, 화요일엔 케일, 수요일엔 양배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언제 드시는지도 중요해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에서 수십 년간 연구에서 밝혀낸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폴 탈라레이 박사팀이 무려 20년간 연구한 결과가 기초가 되었고,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MIT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설포라판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2단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각종 발암물질들을 무력화시킵니다. 특히 간에서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을 무려 300까지 높여줘요. 또한 일반적인 항암 치료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암줄기세포까지 직접 공격해서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건 다른 항암 성분들과 구별되는 설포라판만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염증 수치도 현저히 낮춰줍니다. 만성 염증은 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치매 등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설포라판이 염증을 일으키는 각종 단백질들을 억제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켜줘요. 최근에는 뇌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설포라판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한국인 대상 대규모 연구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무려 47% 낮았다고 나왔어요.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올바른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5년 재발률이 30%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설포라판이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해 주는 거죠. 전립선암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50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올바른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전립선암 위험도가 40%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브로콜리는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1년 내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예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에 월 수십만 원 쓰시는 분들 많은데 브로콜리 한 송이가 2,000-3,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제대로만 드시면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드셨던 분들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으니까 그런 거고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80세가 넘어서 브로콜리 섭취법을 바꾸신 분도 계세요.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브로콜리 섭취법 핵심만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꼭 메모해 두시고 실천해 보세요. 첫째, 신선한 브로콜리를 선택하세요. 꽃봉오리가 진한 초록색이고 촘촘한 것, 줄기 끝이 마르지 않은 것을 고르고 사온 후 3일 이내에 드세요. 둘째, 썰고 반드시 15분 기다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효소가 활성화되는 시간이니까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셋째, 찜통에 3-4분만 정확히 쪄주세요. 물에 삶거나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다 파괴돼요. 넷째, 겨자 소스나 와사비 조금과 함께 드세요.
매운 게 싫으시면 정말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있어요. 다섯째, 줄기까지 버리지 마시고 모두 활용하세요. 줄기에 영양소가 3배나 더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섯째, 하루 한 송이, 일주일에 3-4번이 적당해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 6가지만 정확히 지키시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기존보다 10배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브로콜리 한 송이 정도, 일주일에 3-4번, 이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만 의존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댓글로 브로콜리 섭취 후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에 도움되는 더 많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건강한 그날까지 건강 닥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